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베인골드 김명윤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어느덧 벌써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10월인데 사실 9월 시장 굉장히 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10월 시장은 좀 9월보다는 괜찮을까요? 뭐 9월에 한 달 내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연중 저점을 또 경신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냥 9월을 이제 지워버리고 네. 희망찬 10월을 좀 기약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뭐 다 나왔어요. 지금 영국발 악재부터 해가지고 온갖 뭐 사실 금리와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이 9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증시를 이제 좀 짓눌렀기 때문에 네. 오늘 미증시가 거의 3%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저점 시도에 대한 부분들,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했던 9월은 오늘로 그냥 좀 털어버리시고요. 네.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논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시장이 좀 많이 연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라운딩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요.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네, 정말 파스리올 진단해 주신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한 달 넘게 제가 계속 파4홀로 시장의 이제 위기의식을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파3홀로 진단해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의외로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반도체 업황의 겨울에 대한 얘기들을 한 달 가까이 이제 좀 맞으면서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좀 사주면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산다라기보다는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시장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쨌든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이제 내재 가치 아래로까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논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주가가 빠질 때도 정말 끝모르게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또 V자 반등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고 월요일 날은 이제 또 휴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또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제 중국발 악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없이 우리 시장의 자체적인 논리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어쨌든 오늘 미증시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선방하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이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몇 가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제조 PMI 지수가 50을 다시 넘어갔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갔다라는 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조금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재료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조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환율을 평가 절상 고시를 했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이제 위안화 가치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파운드화 가치도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에 바닥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요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선물 시장에서 무려 2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탄탄하게 지금 선물 수급을 좀 받쳐놓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환율이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게 되면 시장이 이제 빠르게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쪽에 외국인들은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이상 매도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잖아요. 주식 비중을 줄일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차원에서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뭐 종목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줄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정의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업종, 어떤 업종이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일까요? 어저께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저께 올라갔던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제약주들이 강세 흐름이고요. 네. 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게임 업종이에요. 뜬금없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제 이런 게임 대장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엔터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제 빠질 때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좀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던 낙폭 과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금 바닥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부담이 조금 덜 하잖아요. 네. 다만 확실하게 바닥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우선적으로 매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낙폭과대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원샷 하이라이트 존에서 매니저님 종목 공개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9월 16일 소개해 주셨던 네오위즈입니다. 자,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 네, 지금 네. 일단은 한 4% 정도 수익 맞습니다. 중이신데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오늘 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 업종 중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고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낙폭 과대 업종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이 저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업종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꼭 한두 개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게임 업종이 잘 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단연 네오위즈가 가장 좀 선두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네오위즈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이제 게임스컴에서 3개 부문 이제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것과 올해 이제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가격적인 이제 매력이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수익이 지금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43,5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또 이런 이제 게임이나 엔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있으니까 네오위즈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는 43,5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해 주신 네.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익권은 아닌데 네. 그래도 버디 종목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이 종목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한 이유가 애플 쇼크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보면 LG 이노텍, 그다음에 BH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좀 밀리긴 했지만 애플과 관련된 악재는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리뷰를 조금 하면서 짚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어저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는 애플 관련된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XR 이제 기기가 출시가 됐을 경우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가 워낙 이제 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좀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XR 기기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종목이라서 애플 쇼크로 주가가 지금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네.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스마트폰 이슈 말고 그 외에 미래 성장 동력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가격은 뭐 몇 프로 지금 더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하이비전 시스템도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네. 저점 매수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종목은 애플이 빠지면서 같이 너무 많이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18,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좀 해결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5820번님입니다. 세방전지 가지고 계시고요. 6만 원에 비중 40%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보기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네, 매도 의견 주셨는데 네. 이 종목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 없어요. 네. 뭐 며칠 전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상장된 종목의 절반 이상이 거의 60%에 가까운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맞아요. 기록을 했다고 할 정도로 네. 흘러내리고 있는 건 사실 뭐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 혹은 시장이 올라올 때 시장보다 더 강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얼마에 사서 지금 손실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회복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비중이 일단 너무 많으세요.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니까 주가가 내리 몇 달 동안 이렇게 흔들어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중 조절 차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 이상은 손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손절 매도한 자금으로 역시나 지금 52주 신저가까지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를 해서 빠르게 트레이딩하면서 손실을 만회하면 되는 거거든요.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 남은 절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45,000원 정도 수준 위로 좀 올라오는 걸 회복되는 걸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좀 만회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3531번님입니다. 대우건설을 가지고 계시고요. 5,800원에 15%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반등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좀 단호하게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사실 건설주들이 뭐 네옴시티 이후에 살짝 올라왔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또 흘러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네옴시티하고 네.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도 않고요. 반등이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전량 다 손절 매도를 하셔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자.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물론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런 대형 경기 민감주들을 들어올릴 만한 수급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된다. 네. 대우건설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어봤자 시장이 올라오는 것만큼도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손절 매도를 좀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더블 보기 의견,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해봤는데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이라이트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지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네. 사실 태조 이방원 섹터에서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네. 9월 하락장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9월 하락장의 원흉이 어찌 보면은 네.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주 큰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면 네. 그 종목들을 뭐 제차 3자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 지금 크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도 차트를 열어보시면 9월 한 달 내내 계속 빠지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이제 시장을 조금 주도했었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시들시들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뭔가 심각한 악재가 불거졌다라기보다는 그간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네.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주식 비중을, 절대적인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차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관 외국인들이 보유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큰 피해를 좀 입고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8월,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홀로 승승장구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 그냥 아주 강하게 지금 미끄러지고 네.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뭐 악재가 부각이 돼서 뭔가 개별 악재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논리가 아니라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 9월보다는 10월 시장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럼 수급적인 환경이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먼저 또 외국인 기관이 계좌에 또 바구니에 담아놓을 만한 종목들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나 배터리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파동을 이용해서 코스모 화학을 재차 공략하는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가 8월 달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소개해드려가지고 무려 5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61평 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에 대한 거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황산 코발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또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스모 화학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더 강하게 받았던 이유는 바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네. 같은 코스모 계열사들 중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가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문제가 뭐냐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 전구체는 거의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기업들도 해외 강산을 막 찾아가지고 전구체 공급을 위한 이제 루트를 지금 새로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도 이 전구체를 국산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폐배터리 시장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가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3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이제 추출하는 이후에 재활용하는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하게 된다면 1차 이제 폐배터리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내년 이제 1년 1분기에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게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배터리를 통해서 전구체를 이제 좀 추출해내고, 그 전구체를 가지고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코스모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퍼즐이 폐배터리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 활 물질을 이제 만들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전구체를 재활용한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산 코발트라든지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원재료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내년이 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워낙 저는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개별 악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의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거나 업황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제기됐다라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워낙 좀 거칠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을 어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IRA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IRA와 관련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는 원재료들을 국산화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는 내년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이고요.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600원 현재가에 일단 편입을 좀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어쨌든 지금은 뭐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반등이 들어오는 그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좀 챙기는 전략이거든요. 네.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25,000원 정도 딱 1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10% 정도 잡고 2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코스모 화학을 계속 팔다가 2거래 연속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좀 단기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코스모 화학이었고요.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주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나서 사실상 엄청난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블랙핑크 컴백을 이제 기다렸던 분들도 상당히 좀 많고 네. 컴백을 하자마자 지금 차트 올킬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미국 이제 빌보드 앨범 200 차트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자마자 바로 1등을 했거든요. 사진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상위권에서 계속 이제 차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다. 네. 화면이 뭐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빌보드 앨범 차트에 이제 1위를 했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거든요. 네. 예전 같았으면 사실 싸이라든지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이제 앨범 차트 1등 했다 그러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홍보를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어찌 보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지금 엔터나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우호적인, 네. 그렇죠. 관심 자체가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 아니 눈만 뜨면 주가가 막 3%, 4%씩 네. 막 급나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가 저는 오히려 이제 엔터주들을 조용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블랙핑크가 또 좋은 건 바로 월드 투어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진행이 좀 될 텐데 제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규모를 좀 비교한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방탄소년단이 2018년, 2019년 때 그야말로 이제 인기가 초절정이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누적 관객 숫자가 한 35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그에 뭐 미치지는 못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BTS는 코로나19 이전의 스코어고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스코어를 감안해 봤을 때 월드 투어를 했을 때 최소한 150만 명 이상은 참석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아이유라는 가수가 잠실에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네. 2번 공연을 했는데 8만 명이 넘게 이제 관객이 들어왔어요. 그 8만 명 관객으로 매출을 얼마 올렸냐면 150억을 올렸어요. 와. 그럼 만약에 이제 150만 명이 다 입장한다라고 했을 때 월드 투어를 하면 티켓 값은 더 비싸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건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때 YG 엔터테인먼트 실적은 뭐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거다. 여기에다가 블랙핑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저가 컴백을 하거든요. 네. 트레저가 또 그야말로 일본에서는 요즘에 상종가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레저도 이제 일본 아레나에서 이제 대규모 투어 공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저의 실적까지 4분기 때 인식된다면 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건 지수만 좀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지만 적어도 오늘만은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이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낙폭과대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55,000원도 사실 절대로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쨌든 역시 한 15% 정도의 수익을 좀 목표로 55,000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나 타이트하게 42,000원 정도로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지수가 조금 빠져서 네.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오후장 좀 지수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오늘 원장님? 시장은 어차피 변동성이 가장 좀 핵심적인 네.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 매매가 계속 시간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오늘 지수의 하방은 확인을 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좀 괜찮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10월 좀 상승장 기도해 보면서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